자, 이번에는요. 팔괘의 의미 확장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이 팔괘를 다양하게 응용해서 쓸 수 있거든요. 자, 아까 1번부터 8번까지 고유의 번호가 있고 외워주셔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천택, 화훼, 풍수, 산지. 저는 그렇게 외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양, 그걸 또 다시 양과 음으로 나누고 또 양음 이렇게 나눠서 만들어진 게 팔괘라고 했었고요. 자, 드디어 나왔네요. 자, 양으로 되어 있는 게 아까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미리 복선을 깔고 왔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잘 기억하시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자, 요거는 장남, 중남, 소남 중에 누구일까요? 와, 복선만 깔았을 뿐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다 정답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와, 놀랍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까요? 미심쩍어 하면서 정말 다 아시는 건가? 막 이러면서. 자,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이번에는 장녀, 중녀, 소녀가 되겠죠. 네. 와, 막내딸이라고! 대박, 멋집니다,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 이게 이해를 다 하셨네요. 이야, 그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을 때 하나밖에 없는 게 중요해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밖에 없는 걸 기준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 효를 아래에서부터 벽돌 쌓듯이 차곡차곡 위로 쌓아가기 때문에 맨 아래에 있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그리고 위에가 세 번째가 된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는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는 게 다 양효잖아요. 양효의 위치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남자, 세 번째 남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장남, 중남, 소남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고 자, 오른쪽 하나밖에 없는 건 음효죠. 그쵸? 자, 그러면 음효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가는 거죠. 물론 다 음으로 되어 있는 건 어머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장녀, 중녀, 소녀 요렇게 됐던 거죠. 아우, 강사 신나네요. 막 신나 막 이러면서.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니다. 괴와 가족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늘은 몇 번으로 가야 될까요? 오, 놀랍습니다. 속도가 야, 그렇죠. 3번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택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밖에 없는 걸 포인트로 보시면 되는 거였었죠. 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게 음효고 마지막에 있으니까 소녀가 됐던 거죠. 자, 그렇다면 불은요? 오, 놀랍습니다. 그쵸? 6번 중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번개는요? 오, 그쵸? 4번이 됩니다. 자, 바람은요? 그렇습니다. 1번이 됩니다. 아우, 막 강사 신나네요. 신나! 막 이러면서. 자, 물은요? 그렇습니다. 5번이 됩니다. 자, 산은 어디로 갈까요? 그렇습니다. 소남이 되죠. 그리고 전부 다 음으로 되어 있는 건 어머니가 됩니다. 잘하셨어요. 자, 가족뿐 아니라 이걸 방위에도 적용시켜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아까 동쪽 방향 장남이 기거하는 동궁전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서쪽은요, 태가 되고요. 남쪽은 뜨거운 불이 들어가는 화가 되죠. 그래서 이 팔괘의 방위도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선생님이 팔괘 방위를 어쩌라고요?
하실까봐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팔괘를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가? 자, 팔괘의 이 방위하고요. 오늘 배웠던 팔괘의 가족을 합쳐서 여러분 주역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주역 인테리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자, 각각의 방위와 가족을 연결시켜서 활용을 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서남 쪽이 어머니였었죠. 예, 요거를 기억하고 계시면서 제가 이 역학 풍수 전문가 김민철 교수님의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테니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잘 보고 오셨나요? 네. 김민철 교수님이 방위에 따른 풍수 조언하는 동영상 보고 오셨잖아요. 자, 거기에 보면 어머니의 그 방향에 리즈 시절에 사진을 걸어서 기운을 북돋워줘라.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그걸 응용해서 우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집들마다 요렇게 그 약간 기울어져 있는 사선이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 방향이 동남쪽이라면 거기다가 손괴를 걸어서 기운을 보강시켜 주는 거죠. 뭐 집들마다 요런 이제 공간이 있는 집들 간혹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공간이라든지 뭐 고를 때 방향에 맞도록 예를 들어 북쪽이었다면 감개를 걸어가지고 기운을 보강시켜 주는 거죠. 자, 특히나 또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를 할 때 뭐 욕실을 하루 종일 있거나 이러진 않다 보니까 주로 생활하는 공간은 좀 반듯하게 설계를 하고 좁은 공간,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구석진데 요런 이제 그 보기 싫은 공간들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반듯하지 못한 공간이 생겼을 때 어느 방향인지를 보시고 서쪽이라면 태괴를 걸어 놓고 동북쪽이라면 간개를 걸어서 기운을 좀 보강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특히나 다락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천정이 좁아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 때 만약에 그 방향이 서남 방향이라면 아까 동영상에서 나왔던 엄마의 그 방향이죠. 공개를 걸어서 기운을 보강시켜 주는 거죠. 만약에 동쪽이라면 징계를 걸면 되는 거고요. 자, 주역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일상생활에 쓰는 방법 생각보다 쉽죠. 네. 그래서 앞으로 주역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찾아보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